이재명이가 이깁니다. 36대 윤석열 35, 안철수 5대 심상정 5. 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기가 막힌 여론조사예요. 심상정하고 안철수 두 후보가 동점 5점으로 어떻게 소수점 하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금년 내내 평가를 했지만요. 몇 개 아주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 제가 보기에는 한 1, 2% 안에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똑같은 숫자 이거 만들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요. 많이 차이도 아니고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쭉 보면 그동안에 동점인 경우도 나타났고 참 희한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번 것도 36대 35예요. 자, 이거를 조금만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이번 주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이상한지. 자, 그래서 한국갤럽이 이준에 실시한 사자 조사의 경우에는 이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36% 동률이었어요. 한국갤럽. 근데 이번에 이재명은 변동이 없이 36이고 윤석열만 딱 1% 정도를 빠뜨린 건지 빠진 건지 35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를 보면은 이재명하고 윤석열 이것도 또 딱 1% 차이가 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는 이재명 우세. 그리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강세입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이 서울에서는 높아요. 이재명 29, 윤석열 40입니다. 대신에 인천, 경기는 이재명이 높아요. 37대 32.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서로가 달라. 그런데 이재명은 충청도와 호남 선두예요. 이재명. 그리고 PK 지역에서는 윤 후보가 우세합니다. 자, 저도 충청도가 고향인데요. 충청도 민심이 여간해서 돌아서지 않네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은 33, 민주당은 31, 정의당 4, 국민의당 3, 그리고 열린민주당 2, 무당층 25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2주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 하락, 민주당은 2%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무당층은요 4%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30대, 40대 우세하고, 그리고 20대, 그 다음에 5,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긍정 지지율이 37%, 1%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적으로요. 한 8개 여론조사 기관의 흐름을 보면 우선 한국갤럽하고요. 넥스트 리서치, NBS 이 모두가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인데 그리고 친여 성향이 강한 기관들이에요. 여기는 이재명이가 앞서요. 그래서 이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1% 차이로 앞서잖아요. 36대 35. 그 다음에 넥스트 리서치를 보면요. 35.4 대 33.3. 뭐 이것도 거의 1%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NBS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38대 36. 여기는 2%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점이 나오는데 이거 참 하여튼 재밌어요. 한국 리서치도요. 한국 리서치, 넥스트 리서치, 한국갤럽, NBS 모두가 이게 뭐 형제간 아니면 사촌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친여 성향이 강해. 그리고 대부분 다 면접 조사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갤럽, 넥스트 리서치, NBS 이런 데서는 전부 이재명이가 앞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리아 리서치하고 한국 리서치도요. 다 이 친여 성향이 좀 있는 매체들이고 면접으로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코리아 리서치는 윤석열이 한 3%, 4% 높아요. 38.7대 34.5. 그리고 한국 리서치는요. 기가 막히게 35.5 대 35.5 동일해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KSOI도 친여 성향이 강해. 예, 여기는 ARS예요. 42 대 40.6. 그래서 2% 차이. 그 다음에 알렌서치는 이것도 4%.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42.3 대 38.4.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제일 많이 차이 나네요. 한 6% 정도 차이가 나요. 45.2 대 39.7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심상정과 안철수는요. 3, 4%대를 거기에 박스권에 딱 묻혀 있어요. 이것이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 하나, 넥스트 리서치 1% 차이, 한국갤럽도 1% 차이, 그 다음에 NBS는 2% 차이로 이재명이가 앞서요. 그러니까 8개 중에 5개는 윤석열 후보가 한 2%에서 한 4%, 동점에서부터 한 4% 정도, 5%, 6%까지 차이가 나고, 나머지 3개는 한 2%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이제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으로 이번 주 내내 시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하는 기관이 5대 3으로 앞서.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론조사 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우선적으로 이 객관적인 팩트 중에 하나가요. 장남 불법이라든가 성매매 업소 달인 거 이런 거는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 왜냐면 이게 이번 주 내내 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김건희 씨의 이런 의혹들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재 중에 악재가 다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대 3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윤 후보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조사에서 아들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의혹도 거세기 때문에 향후 여론조사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후보 모두 악재를 만났고 자고 일어나면 새 의혹이 나오는 모습으로 가족과 관련된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당분간 지지율도 이에 따라 시청일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후보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평가 중에 이준석 이 대표가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환장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환장하겠다. 예.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저희에게 호재가 별로 없었고 우리 측 악재가 하루 이틀 먼저 나와 선 반영됐다. 이 후보 문제도 꽤 심각한 사안들이 제기돼서 곧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서요. 이거는 완전히 정치 평론가로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당 대표로서는 환장하겠다. 이렇게 착잡한 심경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뭐 여러분들 11월 5일 그리고 이재명은 10월 5일 이게 각각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여야 대표 선수로 딱 잡힌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요 한 90% 대 10%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전망한 아니면 또 다소간의 우세. 여론조사에서 뭐 이번 우리 대선의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이기는 여론조사가 제가 9대1 정도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연말까지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라고 했잖아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뭐를 작동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와 그리고 이 세밀한 이 홍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적으로 이 본인의 시대적 컨셉인 공정과 상식에서 볼 때 맞지 않다.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요.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 후원금 모금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이다. 깨끗한 돈을 모아주시면 깨끗한 방식으로 깨끗한 승리를 일궈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깨끗한 돈, 깨끗한 방식, 깨끗한 승리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선대의 젊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창의력을 드러내고 있고 당 대표로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재정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잠시 기다리라 할 때가 참 마음 아팠다. 후원에 참여해 주셔서 빛나는 창의력들이 빛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수십조 원을 더 걷어가고 그걸 다시 나눠주며 생색내는 희한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요. 제가 감히 윤석열 정부를 꿈꿔 본다면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10만 원 그걸 돌려드리는 세금 환급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국가 세금 사용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서 10만 원의 몇 배 이상 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승리해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후원에는 이 사회 저명 인사들이 중심이 됐던 과거와 달리 2030 세대가 중심이 돼서 후원회장도요. 2030 세대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 후원회장은 누가 했냐면 대학로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30대의 김윤호 씨. 그 다음에 98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30도 아직 안 됐네요. 23살이네요. 98년생 대학생인 이용진 씨가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김철수 씨죠. 이 관악에서 병원 하시는 분인데 저도 잘 아는데 이 김철수 이 원장이 97년도 한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최장기 후원을 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호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김철수 씨가 공동 후원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예비 후보로서의 후원금 많이 좀 여러분들께서 보태 주시면은 그야말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약간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도 크다. 그래서 이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국 선거에서도 후원금 액수가 언론에 다 보도가 되잖아요.
후원금 많이 거치는 사람이 이겨요. 예, 후원금 많이 거치는 사람이. 그만큼 열렬한 지지. 여러분들 이미 25억이 넘는 돈,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 국민에서의 법정 한도에 단 하루 만에 채운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한민국 이 후원금 역사에 최초의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재명 이 후원금, 제가 아주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헷갈리게. 이번에요, 이재명의 경우에는 대장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후원금 반환 건수가 지금 1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짧은 기간 안에 25억 그냥 법적 상한액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9월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반환금 사태가, 반환 요청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63건에 2억 3,244만 원 반환 요청이 접수되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압도적 1위에 올라가 있다. 근데 이제 액수로 따지면요, 액수로는 이낙연 후보의 반환 액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 소액이 많고 이 후원금 낸 사람들이, 이낙연은 고액권자가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청 건수로는 이재명 후보가 263건 제일 많고, 그리고 이낙연이는 101건, 2.5배가 넘고, 정세균은 27건, 추미애는 17건 이렇게 됐는데, 반환금 액수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경우에는 2억 3,244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낙연의 경우에는 3억 3,165만 원이에요.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딱 1건이고, 그리고 이 안상수, 하태경, 장개표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9월 이후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만큼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오늘 이제 입장문 아까 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냈는데요. 또 한번 이준석 대표, 이재명, 말하자면 후보 아들 문제, 이준석 대표가 폭로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다만, 현 단계에서는 심각한 내용이 뭔지, 이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아들 불법 도박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딱 4시간 만에 사과한 거, 이거는 언론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자식에 대한 내용이 더 있다고 들었고, 꼬리 자르기식 선제적 사과가 아니었나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오늘 SBS 라디오의 김태현 정치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자녀 관련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보도됐고, 이 후보가 자녀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금태섭, 김병준 이런 분들이 네거티브 이제 공방 자제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네거티브 하는 것은 자유다. 언론의 검증이나 상대당의 검증이라고 하는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상대당, 즉 민주당에서는 특정한 의혹이 나오면 상대 후보에게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주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점수 싸움이 된다. 몇 점 대 몇 점. 그게 다 누적돼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점수 싸움이라는 게 뭘로 나타나죠? 바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만히 갖고 끌어안고 자제하면 우리가 손해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준석 대표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겸손한 자세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또 윤석열 후보가 추가적으로 또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과와 별개로 이 모든 과정 중에, 그러니까 사과를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아니면 해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모든 순간에 자세해야 한다. 이거 옳은 얘기죠. 예. 자, 이미 오늘 1차적으로 무조건 공정과 상식 틀에 맞지 않다.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발표했고요. 이 진상조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추가적인 사과와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요. 이 김건희 씨가 별도로 사과하는 거, 역대 후보 배우자가 사과한 적이 없다. 그래서 조금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인데, 저는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호감 선거예요. 전에는 누가 좋지? 누구를 뽑아야 되지? 이런 선거였기 때문에 배우자 조금 의혹이 있고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면 돼.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좋아하는 후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비호감도가 역대 가장 높은 선거다. 이게 과거 이 선거와는 정반대되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거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좀 달라.
예.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요. 그리고 후보 비리 또는 배우자 비리 의혹, 이거에 대해서 이 민감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서너 가지의 특징을 볼 때 이번 선거에서는 김건희 씨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본인이든 의혹과 관련된 해명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리고 진정성을 갖추면 갖출수록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건희 씨 부인, 만약에 이제 옛날 얘기들, 의혹들이 다 정리가 되면 두 분이 동시에 사과를 해라. 그래서 극적 효과를, 그리고 이재명과의 차별화, 그래서 좀 신선한 충격적 사과를 하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권인숙 의원 결국 사과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아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장제원 의원 사과하고 이 선대위에서 다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권인숙 의원이 비판을 했어요. 이 장제원 아들과 관련해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버지 힘이 개입된 거 아니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장 의원이 입장문을 내놓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단정적으로 말하게 된 거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권인숙 의원이 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말이죠, 이렇게 권인숙 의원과 같이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또 엉뚱한 거 또 꺼내가지고 어거지로 해명하고 또 거꾸로 더 공격하고 이러지 말고 깔끔하게 사과하라, 이렇게 다른 의원들도 배워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권인숙 의원이 바로 어제죠, 저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아들의 문제 해결에 아버지 힘이 개입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은 훨씬 더 논란을 키웠다. 자녀 문제 해결에 아버지 힘이 개입됐다, 개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결국은 말하자면 이재명 비호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파렴치한 발언이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비판하고, 그리고 이 아들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 힘 어떤 경우에도 개입되지 않았다, 이거를 장 의원이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권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고, 오늘 내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진솔하게 공개 사과하고 관련된 언론 보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다, 이렇게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도 앞으로 이 민주당 의원들 아니면은 또 이 평론가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여기에 대해서는요, 형사상 조치만 낼 게 아니라 민사 형사상의 조치를 다 내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바로 이제 부인의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상 경력, 이런 것이 의혹이 좀 크다, 이렇게 여당이 공세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사과 수준이 좀 미약하다, 이래서 여권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극적으로 조금 전에 무조건 하고 잘못됐다, 사과 의향이 아니죠,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씨가 사과 의향을 표명했다, 이거 가지고 의향이 뭐냐, 사과면 사과지,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자, 어쨌든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무조건 잘못됐다,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의 편차가 줄어들고 일부에서는 역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 평론가로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지만 그거야 평론가적인 얘기고, 내가 당 대표로서는 환장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환장하겠다. 자,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또 다른 의혹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 이미 여러분들께 또 다 아시겠지만은요, 누가 더 좋으냐를 뽑는 이런 선거가 아니고, 누가 더 안 좋으냐, 누가 덜 나쁘냐,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나쁜 놈 선거는 생전 처음 봤다라고 직격탄을 가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피로감 상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왜 비호감도가 높았는지야 이제 자초지종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서부터 어쨌든 간에 호감도가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았어요.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후보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 결정타가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그 다음에 대장동 비리 의혹, 이것 때문에 비호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고착화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김건희 씨 부인 이력 문제, 그리고 이 수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비거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건희 씨의 이러한 이 비리 의혹, 여권의 이런 프레임 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터졌어요. 이 아들 문제는 도박 문제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로 지금 뭐 제가 2030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도박, 이거는 뭐 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최대 사회 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도박한 거래요. 아들 도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과연 이재명이 과거는 어떤가? 옛날 자서전을 찾아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이건 자서전이니까 자기가 쓴 거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도리직구 땡해갖고 망해갖고 성남으로 이사 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피해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박 문제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아들이 마사지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 이게 또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비호감도가 더더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비호감도 대선,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국민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 아들 도박 문제를 우리 야권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기획으로 폭로했다. 왜? 김건희 씨 의혹을 덮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김남국이에요. 그래서 김남국이가 택시 기사가 열린공간 TV에 제보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거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 바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 특히 또 이런 문제가, 이 아들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요, 똑같은 아들, 장제원 씨 아들이 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러면서 권인숙 의원이 장제원 씨 아들 문제, 이거 보면 아버지가 끼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시비를 다시 걸고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도 권인숙 이거 의원 잘못됐다, 이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권인숙 의원 방금 전에 사과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혼탁한 선거전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사과 표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신문마다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말이죠, 이 가족 리스크 비상 참담한 비호감 대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도요, 아들 도박 대 부인 이력 뭘 검증해야 하나 참담한 비호감 대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에서는 또 이 기와 눈이 썩는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19금 대선, 박은주의 돌발, 이런 지금 제목의 기사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어요. 참 이것도 참 비참한 현실인데, 어쨌든 우리가 뭐 본래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요, 가장 나쁜 선수를 버리고 덜 나쁜 선수를 뽑아야 하는 이러한 이 비참한 현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후보 본인이 이제 가족 이 비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후보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후보 본인 당연히 이재명하고 윤석열, 이거는 뭐 피 자체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신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깨끗한 집안이잖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뭐 도박했어요? 없잖아요. 둘 다 교수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아버지는 자칭 도리직구땡에서 망한 거예요. 이게 피가 달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본인 그야말로 검찰 출신, 범죄와의 전쟁의 맨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집권하면 범죄와의 전쟁을 맨 먼저 말하자면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힐 정도로 강직한 성격이에요. 예. 자, 여기에 비해서 이재명은 우선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고 본인, 그리고 윤석열 후보 뭐 결혼 늦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 얼마나 귀엽게 키워요. 근데 이재명은 본인은 우선 전과 사범이야. 무고죄, 공무원 이 직무방해죄,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그 다음에 검사 사칭, 이 네 가지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나라? 적어도 최소한도요, 전 세계 국가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쯤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이런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는요, 제가 유엔 대표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거든요. 한 뭐 9년 10년 근무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 전 세계 이거야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호주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온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사진이나 찍어대고. 그걸 비판하니까 참, 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탁현민이가 비판했잖아요. 예, 사악한 일이라고. 이런 사악한 과거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나온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들 문제로 넘어가 봐요. 더군다나 이재명에는요, 전과 사범 플러스 뭐가 있어요? 김부선 스캔들 있잖아요. 지금 김부선 스캔들, 김부선 씨가 지금 열받아갖고 지금 이 3억 손해배상 소송 지금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상연애를 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피가 누구한테 이어지고 있어요? 장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피 장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도박, 성매매 의혹. 이러니까 아들 이 3대를 내려보면 아버지, 본인, 아들. 자, 다시 정리. 윤석열 후보는 학자 집안. 본인은 애기들이 없어요. 본인은 깨끗해. 이재명에는 아버지 도박범. 그 다음에 본인은 전과 4범 플러스 김부선의 무상연애범. 그 다음에 아들 도박 성매매. 이 피, 어느 피가 좋아요? 그래서 본인만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깔끔한 후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이 이재명 부친의 도리직구 땡, 아들은 텍사스 홀덤. 뭐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 도박 엄청 무서운 도박이래요. 3대 범죄자 집안이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하기를 텍사스 홀덤 카드 게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만약 그 수준까지 정말 넘어갔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왜냐하면 도리직구 땡,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지금 하고 있는 도박도 가장 중독성이 강한 상황에 와 있다 하면서 텍사스 홀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YTN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주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진태 위원장, 이재명 비리검증특위 위원장이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전과 3범, 4범 이렇게 되고, 그 후보, 아버지도 옛날에 상습 도박했다고 본인의 자서전에 적혀 있는데, 아들까지 상습 도박을 사실상 자박하게 됐으니, 3대를 이어서 범죄자 집안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도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가 여기저기 글을 썼기 때문에 마사지 업소에 다닌 것까지 나오고 있고, 혹시 성매매 여부가 있는 것까지도 추가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 당연히 피로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밖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 후보는요, 이 김남국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택시 기사한테 말하자면 택시 기사가 열린 공감 TV에 제보를 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 김남국이는 누구냐? 지금 현재 선대에서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윤 후보 캠프 사람이 사과를 오늘 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통화를 하더라. 라고 열린공간TV에 제보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이 주장을 보면 터진 시기를 보면 김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황급히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과하는 대신에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 했던 의도가 야당에 있었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폭로했다 이거죠.